는 8월 12일을 전후해 절정을 이루는 유성우를 말합니다. 이날에는 1년 중 가장 화려한 유성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1시간 동안 100개의 유성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8월의 밤하늘이 주는 선물 페르세우스 유성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과학 탐험, 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는 근데 문과여서 과학은 잘 모르는데 네, 탐험은 좋아하거든요. 네. 인디아나 존스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 네. 좋아했던.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처음 뵙는데 네. 인디아나 존스와 같은 외모를 하고 있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감격스럽습니다. 네. 그 해마다 이맘때면은 페르세우스 유성우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매년 오는 겁니까? 페르세우스 유성우라는 게. 그렇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길었고 그렇죠. 이래서 이 유성우를 볼 수 있는 거냐도 좀 의문이 드는데 이게 유성우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네, 일단 그 국제 유성 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여기의 정보에 따르면 유성우는 그 지난달 17일부터 그리고 이번 달 24일 사이에 네. 그 밤하늘에서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가장 잘 관측이 되는 이 극대 시간이라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당 약 100개 이상의 유성우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날씨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관측하기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어젯밤에 그 사실 그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네. 소백산 천문대에 가서 이 생중계로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관측하는 거를 중계를 했었는데 네. 관측은 못했고요. 아하. 근데 이제 제가 그 여담을 좀 들어봤더니 네. 다음 날 아침에 정말 거짓말처럼 하늘이 푸른색으로 변해서 네. 다들 아주 실망이 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페르세우스 유성우한테 속은 기분도 드는데 네, 근데 아직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밤 한 10시부터 한 새벽 1시 사이에 네. 그 페르세우스 그 별자리 쪽을 열심히 보고 계시면은 네. 아마 운이 좋으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제가 이런 유성우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그렇죠.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보러 나가면 보이려나 하고 밤하늘을 관찰하고 싶어서 나간 일들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건물들이 높고 하다 보니까 빛공해도 심하고. 예, 네. 좀 하늘이 탁 트이고 좀 어두워야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과학 탐험이시니까 네. 지구 곳곳을 지금 탐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많이 보셨나요? 일단 그 뭐 페르세우스냐 어떤 유성우를 떠나서 그 유성우 사실 매일 밤 수만 개가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집니다. 매일 밤이요? 네, 매일 밤 떨어지는데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공해나 네. 또 여러 가지 뭐 달이 뜨거나 네. 이런 것 때문에 못 본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늘 유성은 우리 밤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또 오늘 그 날씨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제 경험을 살짝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해마다 여름에 그 네. 별일 없으면 그 몽골 고비 사막으로 그 공룡 화석 발굴을 하러 가거든요. 고비 사막에 공룡 화석을 발굴하러 간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그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네. 발굴하러 가는데 저는 상상도 안 해본 일을 평소에 하시네요. 네, 근데 우리가 저희 항상 그 탐험을 갈 때 이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떨어지는 그 타이밍을 맞춰갑니다. 네, 그러면 낮에는 발굴을 하고 밤이 되면 이 유성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그 제가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도 유성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정말 그 극대 시간이 됐을 때 정말 눈앞에서 불덩이까지 보일 정도로 커다란 유성우를 봤습니다. 불덩이. 네, 불꼬리가 막 활활 탈 정도로. 네, 그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렇죠. 뭔가 대기권에 막 진입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느낌? 떨어지면 네. 막 정말 커다란 운석 분화구가 생길 정도의 네. 그런 걸 봤는데 진짜 우리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렇게 정말 빛이 없는 사막에 가면 네. 정말 그 유성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이 우주에 있는 행성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유성이라는 게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유성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희귀한 그런 그렇죠. 일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도시에 살고 있고 뭐 이렇게 현대 문명에 네. 이제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문명이 없고 뭐 없다고까지는 뭐하지만 하여튼 먼 과거의 일이고 네. 하면 우리가 그냥 뭐 하루 저녁에도 종종 보기도 하는 게 또 유성인 거군요. 그렇죠. 시골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가끔 싹싹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그게 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저는 시골에 가서도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페르세우스 유성우라고 하면 네. 이름이 페르세우스니까 그렇죠.
사실 페르세우스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네. 이것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으로 저는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페르세우스라는 별자리에서 떨어지는 유성이어서 이게 이런 이름인 건가요? 네, 일단 그 이름만 보면 마치 이 페르세우스 별자리에서 떨어지는 유성 같은데 그 네. 이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페르세우스 별자리 방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방향이 그쪽 방향인 것이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약간 이런 오해를 털기 위해서 네. 그 유성우의 원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유성우는 해성이나 소행성의 잔해가 지구 대기로 떨어질 때 네. 그 활활 타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그 해성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에 가까운 지점을 지나면서 네. 해성도 암석이기 때문에 네. 뭐 암석이나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궤도에 이렇게 뿌려집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대기권에 들어올 때 타면서 빛을 내는 게 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 들어올 때는 보통 타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만화 같지는 않겠죠. 물론 네. 이제 만화에 보면은 우주에서 제가 우주하면 네. 보통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제 로봇과 우주 전쟁인데 네. 로봇이 이렇게 밖에서 지구로 들어올 때는 네. 불타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성우도 비슷한 이런 원리로. 네. 근데 또 유성우라는 게 또 네. 유성이라는 게 또 이른바 이제 별똥별인 건가요? 이게 또 용어가 네. 별똥별은 이제 우리말 같고 네. 유성은 한자어 같은데 비슷한 건가요? 네, 일단 저도 정확한 유래는 모르는데 좀 찾아보니까요. 네. 일단 옛날부터 이 유성우를 별똥별이라고 부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렀나 유래를 좀 유추를 해보면 네. 이게 방송용으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별이 싼 똥이 날아오는 것처럼 보인다. 네, 그래서 이제 붙어진 이름이 별똥별이죠. 방송 용어로 하면 별의 배설물이 별의 배설물이. 대기권에서 불타고 있다. 네,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려면 네. 약간 천문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장면인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네. 그냥 별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보면은 네. 또 아니면 다른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 별의 똥의 별이다라는 네. 것은 비교적 정확한 묘사 아닙니까?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도 뭐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네. 이 사실 별자리라는 게 네. 되게 어떤 국가의 어떤 큰 대사를 점치거나 네. 국가의 뭐 국군을 점칠 때 그렇죠. 그때 많이 이제 썼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런 조선시대도 이렇게 천문사관이라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자리를 유심하게 관찰을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별이 그냥 날아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별의 부스러기가 네. 똥처럼 이렇게 배설물처럼 네. 쏟아져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묘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네.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유성이 있고 또 혜성이 또 있는데 그렇죠. 이 성자 돌림이다 보니까 네. 좀 두 개가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네. 근데 다른 건가요? 네, 일단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일단 이 두 용어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네. 일단 유성은 우주에서 움직이는 별이 아니라 네.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네. 네, 우주를 떠돌던 궤도에 떠돌던 돌들이 네. 지구 대기에 들어온다. 네, 얘를 가장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대전 유성구가 지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대전 그러니까, 유성구는 네, 그러니까 유성은 무조건 그 지구 대기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네, 우주랑 상관이 없다. 대전과는 상관이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주에 떠다니던 먼지나 티끌이 이제 대기와 충돌하면서 빛을 나는 게 유성이고, 네. 그에 반해서 혜성은 태양계 내의 특정 궤도를 계속 공전하는 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네. 이런 그 혜성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에 페르세우스 유성으로 정리를 하면 네. 스위프트 터틀이라는 혜성에 네. 그 부스러기가 지구 대기에 충돌해서 일어난 유성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프트 터틀. 네. 제가 어렸을 때는 헨리 혜성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몇십 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네, 그래서 그걸 이번에 뭐 못 보면은 뭐 영원히 볼 수 없다. 네. 그게 헨리 혜성이었나? 아무튼 혜성이 올 때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혜성은 그런 거고 네. 갔다가 뭐 언젠가는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거고 유성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대기권에 네. 다 놓아서 다 타버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유성이 있는데 굳이 네. 여기에 우자를 붙여서 유성우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일단 그 유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네. 두 용어도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근데 굳이 한 글자 차이인데요. 네. 뭐 유성은 앞에 설명을 드렸죠. 네. 네, 그래서 유성은 이제 어쨌든 지구 대기로 타들어갈 때 나는 빛이고 네. 유성우는 유성 중에서 밤하늘의 어느 지점에서 네.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사형으로 이렇게 유성의 하나의 그냥 별똥별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네. 많은 별똥별들이 방사형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유성에 비가 내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성은 한 개인 거고 유성우는 복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성들이 많이 비처럼 오니까 그렇죠. 유성우다. 네. 근데 그것은 뭐 정해진,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볼 때 네. 정해진 자리에서 한꺼번에 오는 거니까 네. 그 자리에 이제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페르세우스 유성우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한 지점이 네. 이제 과학적으로도 복사점이라고 부르는데 또 이름이 있군요. 있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비가 오긴 하지만 네. 요즘에 무료 별자리 앱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로 이제 하늘을 비춰 보시면은 네. 페르세우스 별자리랑 페가수스 별자리가 같이 보이는데 네. 그 별자리 사이가 바로 이 복사점, 이 유성우가 쏟아져 내리는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스마트폰 기술이 발달을 해서 네. 스마트폰에 뭐 별자리 앱 이런 거 누르면 그럼요. 하늘에 대면 그 뭐라 그러죠? AR 기술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뭐 증강현실 그런 걸 걸로. 통해서 하늘에 무슨 별자리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더라고요. 네, 어떤 위성들이 떠다니는지 네. 인공위성 위치까지 다 나오니까요. 그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엔 책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운석이 떨어지는 것도 유성이라고 하나요? 네, 그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네. 유성이 지상에 떨어지면 운석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성이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미처 다 타지 못한 그 암석이 지상에 떨어지면 그거를 운석이라고 부르는데 뭐 일례로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냉장고 크기만한 그 유성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면 네. 그게 다 타고 정말 그 공깃돌만하게 네, 남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많이 산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남아서 이제 네. 즉 유성이 떨어지고 남은 것을 우리가 이제 운석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부딪히면서 그리고 커다란 운석 구들을 만드는 거죠. 네, 운석을 발견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유성우는 네. 이게 왜 매년 같은 시기에 오는 거죠? 네, 일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혜성이 남기고 간 먼지를 그 지구가 매년 같은 시기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혜성이 이미 남기고 간 먼지는 그렇죠.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고 네, 그렇죠. 지구 궤도가 거길 지나갈 때마다 맞습니다. 대기하고 뭔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네. 그러면서 유성우가 떨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1년에 한 번 그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 때 네. 혜성의 먼지가 남아 있는 부분을 통과하면 네. 그게 이제 유성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혜성의 먼지 구덩이를 네. 어떤 먼지 구덩이를 지나냐에 따라서 이 유성우의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월 달에는 오리온 자리 유성우가 또 내리고요. 또 11월 달에는 황소 자리 유성우가 내리고 또 12월 달에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유성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별똥별, 유성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일 때 네. 3번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은 사실입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네, 일단 그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그냥 전설은 있습니다. 그 신이 하늘의 뚜껑을 열어서 세상을 내려다 볼 때 그 틈에서 하늘의 빛이 새어 나오는데 그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래된 전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성우가 사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소원을 얘기하는 중간에 유성우가 지나가 버리면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마추어 별 관측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소원을 비는 팁이 있습니다. 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소원을 일단 여러 개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번호를 매겨서 딱 적어 놓습니다. 네, 그래서 유성우를 보게 되면 소원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번호를 외치는 거죠. 번호를 외친다.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저처럼 말 빠른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더한 수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유성우에 대해서 박사급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 같은데 오늘 또 뭐 곡을 소개해 주시잖아요.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주제에 딱 맞는 노래 같은데요. 그 안녕 바다가 부른 별빛이 내린다라는 노래를 선곡했습니다. 좋은 노래를 선곡을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 안으로 별빛이 흐르니까요. 네, 밤하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낭만적이세요. 네.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낸 문자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3520님이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오늘에서야 정확히 이름을 알았네요. 민아인 줄 알았거든요. 깔끔하고 정확한 발음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름 헷갈리는 것은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5228님은 그동안 짧은 브리핑 아쉬웠는데 올해 목소리 듣게 돼서 좋네요. 오늘 서울 날씨는 간간히 바람도 불면서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수해 복구 중인 지역들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문자들에 대해서 이 추첨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곡으로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를 들으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진행을 맡은 시사평론가 김민아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뉴스야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밤 사랑하는 사람들 품으로 그 밤의 그 밤 지나간 추억에